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영호의 안보진단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방송 태영호TV는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도와주어서 좀 퀄리티가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보진단 채널부터는 제가 직접 자체로 촬영도 하고 제작도 해서 올리니 지난 시기보다 동영상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어제 토요일 2월 8일 북한에서 있은 소위 공군절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공군절 하면 1948년 2월 8일 북한군을 기념한 날이다 해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외신들이 북한이 2월 8일 공군절의 즈음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위성을 통해 포착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 당일날 저도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지켜보았는데 결국 북한은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아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은 북한에서도 이 공군절을 정하는 문제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일성 때에는 2월 8일이 공군절이었는데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되면서 북한군의 뿌리는 김일성이 만든 항일빨치산에 있다. 그러면서 항일빨치산이 조직된 4월 25일을 결국은 북한의 공군절로 정하자. 그래서 2월 8일로부터 28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김정은이 돼 와서 2월 8일로 김정은이가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4월 28일이든 2월 8일이든 뭐 그런 공군절 같은 건 중요치 않지만은 만일 이 4월 25일과 2월 8일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정한다라고 하면 김정은이 생각이 좀 김정일이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규군이라고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영토와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군대 이걸 정규군이라고 보는데 아니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이 남의 땅인 중국 땅에서 몇몇이 총을 들고 하던 그 빨치산을 북한군의 정규군의 모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소련군이 북한으로 진출할 때 김일성 빨치산에 이 군복을 다 벗기고 소련군 군복을 입혀가지고 북한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만일 빨치산이 정규군이라면 해방군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김일성 본인도 소련군 장교복을 입고 원산항의 함정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에서 뭐 군대라고 하는 그런 군대가 자기 군복을 입고 나온 날은 48년 2월 8일로 보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우리 군대의 이제 생일이 언젠가 이제 보니까 우리 군대는 10월 1일을 국군의 날 이제 생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생 연도가 좀 명백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보고 인터넷도 이제 들어가 보고 또 일부 분들과 좀 물어도 봤는데 어떤 분들은 해방 직후인 46년 1월 15일에 창설된 국방경비대를 우리 국군의 출생연도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국방경비대는 준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정규군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정부가 수립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도 공시화된 것으로 봐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국군 창건일도 48년 8월 15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48년 11월 30일에 국군 설치법이 나왔고 3군 체제가 49년 10월 1일 날 3군 체제를 정비했기 때문에 49년 10월 1일이 결국은 국군의 출생연도로 보아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군의 출생연도가 언제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제 북한노동신문에서 소위 북한의 공군절을 맞으면서 북한 주민들과 젊은이들을 어떻게 세뇌교육시키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걸 정신 차려야 하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어제 노동신문에 나왔던 사진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3군 체계를 갖춘 그런 정규군이 나오려면 아직도 1년이 더 있어야 했던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정부도 수립되지 않았던 48년 2월 8일에 북한은
어마어마한 무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48년 5월 10일 우리 한국에서의 첫 자유선거죠. 선거가 있기 전에 벌써 남침한 준비를 다 끝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회 창설을 계기로 소련군정을 끝내면서 소련군으로부터 각종 중화기, 특히는 탱크 T-34, 한국에서는 T-34라고 하죠. 이걸 소련군으로부터 대량 넘겨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7년도 5월 달에 벌써 최초의 기갑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48년 2월 8일에 정규군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탱크와 포 등 기갑부대 창설에 기초해서 남침 준비를 완성했다는 걸 북한 주민들은 물론 소련과 스탈린에게 알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수만 명의 정규군을 만든 김일성은 48년도에 스탈린에게 한국에서 5월 10일 선거가 있기 전에 남침을 해서 이제 통일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라가 분단될 수 있다고 남침을 승인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스탈린은 김일성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필경 미국이 소련이 뒤에서 탱크람 넘겨주면서 부추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정면 대결 구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핵이 없는 소련이 정면 대결해야 되는데 핵이 없는 소련이 자신이 없다. 그러니 소련이 핵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결국 48년대에 김일성의 남침 계획은 승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9년대 김일성이 다시 스탈린에게 남침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도 스탈린은 아직 핵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고 결국 49년 8월 스탈린은 원자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두고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핵무기를 가진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1950년 1월 미국은 엣지스 라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미국이 선포한 엣지스 라인에는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김일성은 3월달 스탈린을 또 찾아가서 남침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하고 스탈린은 결국 남침 계획을 승인합니다. 이렇게 돼서 스탈린의 남침 계획 동의가 나온 지 석 달 만에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북한군의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한 달 동안 전쟁을 끝낸다는 소위 속전속결 전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1단계인 첫 한 주일 동안에 한국군을 서울 수도권 지역에다가 포위해놓고 섬멸한다는 겁니다. 그때 김일성이 두 가지 전략적 실수를 범하는데 하나는 미군이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고 두 번째는 북한군이 38선에서 밀고 내려가면 산에서 5만 명의 남로당 빨치산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오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북한노동당에서 당 부위원장을 했던 박헌영이 북한노동당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기 위해서 한국에 남로당 빨치산 5만 명이 있다고 뻥쳤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초기에 북한군은 서부전선에서는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척되는 듯 합니다. 6월 28일 3일 만이죠. 3일 만에 북한군은 지금의 서울의 강북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부전선에서 이변이 생깁니다. 중부전선에서 내려오던 북한군 2사단은 6월 28일 전후로 서울을 애돌아서 춘천을 이제 통과해서 수원을 타고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춘천 지역을 지키고 있던 한국군 2사단이 결사항전해서 6월 28일 날 북한은 춘천을 통과하지 못하고 춘천에 발목이 잡힙니다. 이때 북한 내부에서는 엄청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시 북한군 전선사령관, 모든 작전 지휘권은 전선사령관이었던 최영권한테 있었습니다. 최영권은 김일성보다 연령도 위고 투쟁 역사도 김일성보다 이제 많았으며 중국 공산당에 김일성과 최영권이 다 같이 중국 공산당에 속해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최영권의 전직이 김일성보다 우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해방되면서 소련이 김일성을 선택하니 할 수 없이 김일성에게 밀려서 2인자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김일성의 말에 호락호락할 최영권이 아니었습니다. 김일성은 최영권에게 빨리 한강을 도하라고 했지만 최영권은 그렇게 되면 한강 이남에 있던 한국군이 다시 남으로 퇴각하게 되면 포위 선물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춘천을 북한군이 이사단이 통과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28일, 29, 30, 3일 동안 북한군은 한강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28, 29, 30일 이 4월 동안 한국군 육사단이 춘천에서 완전히 결사항전을 벌여서 북한군이 결국은 수원을 타고 앉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변은 29일 날 일어납니다. 메고다 장군이 도쿄에서 수원 비행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수원 비행장에 도착하자마자 한강으로 올라와서 한강 이남의 방어전선을 돌아보고 결국은 한국군의 그런 사기에서 용기를 얻고 참전을 결심합니다. 만일 그때 우리 한국군 육사단이 춘천에서 북한군을 저항하지 못하고 북한군이 28일 날 수원 비행장을 타고 앉았다면 메가더 장군이 한강 이남에 전개되어 있던 한국군 방어선을 돌아보지 못했을 것이며 미군이 과연 그래도 참전했겠는가라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최영권이 한강을 도하지 않고 계속 서울에서 뻗치니 김일성은 결국 서울에 내려와서 최영권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6월 30일 저녁부터 북한군은 한강 도하 작전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결국 우리 군은 육사단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육사단 장병들의 결사항전과 김정호 사단장과 같은 분들의 지휘가 없었더라면 메가더 장군이 수원에도 오지 못했을 것이고 미군이 과연 한국군의 참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내려온 저 같은 사람은 물론 한국전쟁 역사에서 인천 상륙작전도 중요했지만 보다는 전쟁 초기에 춘천에서 북한의 중부전서권을 막아 나서서 4월 동안 시간을 벌게 해준 육사단 장병들 때문에 사실 오늘 이렇게 제가 한국의 망명에서 유튜브 방송도 할 수 있고 한국 젊은이에게도 자유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제가 오늘 뭐 뜬금없이 70여 년 전의 일을 왜 되돌아가서 이야기하느냐, 그런 이야기는 한국전과 관련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은 어제자 2월 8일자 노동신문을 보니 북한은 여전히 6.25 때 남한을 타고 앉지 못한 그런 분과 아쉬움을 지금 사귀지 못하고 있고 김정은도 신문 전면에 북한 건군절과 관련 내용을 도배하면서 소위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 대한 사상 선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비록 오늘은 일요일이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일요일 휴식을 하면서 잠시나마 오늘의 대한민국이 누구의 덕분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물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이 6.25와 같은 이런 전쟁이 만약 다시 일어난다면 각자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잠시나마 좀 고민해 보시기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